자, 이제 수열을 시작해야 돼요. 수열은 어디다 쓰냐면 수가 열나 많을 때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에 대해서, 나열된 수들에 대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몇 번째 숫자가, 그 다음 숫자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게 수열이지. 그러니까 상당히 접근이 구체적이지. 그러니까 나열해놓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지도 않고 대신에 숫자가 띄엄띄엄 나와 있는 거야. 함수는 예를 들면 이제 y는 2x 빼기 1이라는 식이 있었다. 그걸 이제 fx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그림이 그려지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 그림이 뭔지 알았던 건 아니죠.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보고 마이너스 웃는 거 봐요. 그래도 잘못 그렸었지.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보고 어렸을 때 하다 보니까 야, 그 옆에도 다 그렇게 생겼어 라고 추론한 거잖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직선이 도대체 뭐냐 해서 기울기의 정의로부터 이걸 유도를 했고, 그래서 한 점 한 점 한 점만 보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함수 식을 알면 여기에 2분의 1이면 얼마 나오고 분함은 얼마 나오는지 다 알 수 있잖아. 근데 수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시작은 수가 나열돼 있을 때 그 수의 규칙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거야. 이름부터 좀 정리를 하면 수들은 이제 A라고 써요. A2, A3 이런 건 이제 본 적은 있지. 이런 천자를 이용해서 쓰고, 이걸 얘도 나름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해. 수열 AN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X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한 거랑 똑같은 뜻이야.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한다는 얘기지. 단 대신에 N은 자연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한테 이름을 항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는 뭐라고 되겠어? N번째 항. N번방 할 때 그거야. 상당히 안 좋지. 하나, 둘, 셋서 자연수 범위로 세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수가 얼마인지 알고, 두 번째 수가 얼마인지 알고, 세 번째 수가 얼마인지 알았는데, 규칙이 대략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 이걸 추론하는 게 일단 수열의 목적인 거죠. 그럼 이 추론의 규칙 중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표기를 한 거야.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그러니까 n에다 1, 2, 3, 4 넣을 수 있다. 그지? 대신에 이제 규칙이 좀 헐렁해. 이게 만약에 똑같은 식이라고 생각해볼게. fn을 예를 들어서 2n-1이라고 가정을 하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수 있지만 이걸로 추론할 수 있는 거나 그러면 0은 못 넣는 거죠. 그치? 0번째 항이라는 건 없으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5다까지 나왔다 치자고. 근데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 사이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수를 알고자 하면 좀 더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수열은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게 헐렁하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찾아낸다는 거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수라는 조건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직 시작은 단순하다. 1, 2, 3 넣고 시작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수의 규칙 중에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357 같은 거야. 쉬운 거야.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3이고, 세 번째 항은 5고, 네 번째 항은 7이고, 다섯 번째 항은 9였을 때, 그 다음 뭔지 너는 알고 있다, 그치? 그 다음 뭔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everyone 다 알고. 여기서 만약에 이 그러면은 20번째 항이 도대체 얼마냐? 즉, A의 20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좀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규칙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속으로 이걸 딱 보고 간파했지. 다음 거는 앞에 거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 숫자를 찾을 때 2를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2를 도대체 몇 번을 더해야 20번째 숫자가 나오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한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한번 찾아볼게. 1로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20번째니까 그 사이에 칸수가 몇 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 3, 아니지, 숫자 이건 n 쓸 거예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짠 해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건 20번째 숫자다. 또 2를 몇 번 더 해야 돼요? 칸수만큼 더 해야 되겠지. 여기 지금 자연수가 몇 개 있어? 첫 번째 수부터 20번째 수까지 20개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죠. 칸수 몇 칸일까? 아니다 19. 그치, 19칸. 그러니까 2개 있으면 한 칸, 3개 있으면 2칸. 근데 칸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이 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 차이는 3과 1 수직선상에 이걸 그냥 x처럼 생각해서 1, 2, 3 딱 써놓고 이렇게 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이것을 1로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 2를 몇 번? 첫 번째 숫자, 이 첫 번째 하나 써볼게. 1로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21항부터 20항까지 20개의 숫자 중 19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2를 몇 번 넣으면 돼? 19번. 근데 이걸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로 산수한 사람 없죠? 1 더하기 2가 몇 번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의 뭐 29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2씩 더해지는데 그게 몇 번이냐? 첫 번째 항과 29번째 항 사이에 28칸이 있죠. 28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에 대해서 요 식을 하나 찾아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A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의 차이가 있겠죠. 이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를 공차라고 공차. 공통의 차이? 뭐 이런 뜻이야. 공차고 D가 몇 번 더해져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목표는 요거잖아. 그치? D를 몇 번 더하면 될까? 여기가 중요한데. 그렇지. n-1번.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숫자를 알고 그 다음에 얼마씩 더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n번째 숫자를 구하는 건 마치 f, x가 어떤 건지 알아낸 것처럼 D 숫자고요. x라고 합니다. 1차 함수였다 라는 거 정도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식을 알았으니까 내가 200번째 항도 찾을 수 있고 91번째 항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걸 등차 시열이라고 해요. 자, 등차 시열은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걸 글로 쓰면 다음 수와 앞의 수, 직전수의 차가 이만큼으로 일정하다. 그럼 예를 들어 차가 지금 얘 2였던 거죠. 차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러면 30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내가 A의 10번째 항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다가 30 더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모르잖아. 그치? 마치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알고 y절편을 몰라서 그냥 이러이러한 직선들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나는 점 하나를 모르는 거잖아. 그쵸? 근데 초기값 하나를 정해줘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게 첫 번째 항 하나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거. A1은 A. 이제 옛날 책에서는 초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숫자, 처음 숫자를 써서.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규칙을 알았다 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식을 찾았지. 함수식 찾는 것처럼 이것을 일반항이라고 불러.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아무 숫자 넣어도 된다는 거죠. 대신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 일반항은 등차수열 일반항은 생각을 해보면 다릅니다. 첫 번째 수로부터 누구를 공차비를 몇 번 n 빼기 1번 다시 라고 하는 거야.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찾아라 라고 하면 n번째 항은 2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지금 나 n번째 알고 싶은 거지. 이거 뭐라고? 이게 첫 번째 수라고. 그러니까 n-1번 하면 된다 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3n 더하기 5가 되죠.
몇 차식이 나왔어? n에 관한? 1차식이 나왔지. 아, 1차식이 나오면 이거는 1 넣고 2 넣고 3 넣을 때 3씩 작아진다라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1항, 2항, 3항의 차가 마이너스 3이다. 그치? 이렇게도 읽어줄 수 있어. 그럼 등차수 일반항의 식의 특징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리고 첫째 항을 알고 싶으면 1 넣으면 되고. 그지? 맞아요. 그 다음 공차는 어디 보이냐면 n 앞에 개수를 보는 거야.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 넣고 2 넣고 3 넣었어. 3씩 작아진대. 공차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생겼어. 1 넣고 2 넣고 3 넣었대. n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a1만 딱 보이지. 그 다음에 1 넣고 2 넣고 3 넣을 때 d 커지잖아요. t가 양수였으면 공차의 양수인 등차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t다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준단 말이야. 어떤 수열이 있었다. 등차수열이다 라는 말에는 차가 일정하다는 거지. 근데 그 등차수열의 세 번째 항은 5고 일곱 번째 항은 12고 양수처럼 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 알고 일곱 번째 항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등차수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아, 그러면은 요 공차를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지나는 점, 뭐 0,1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였잖아. 얼마만큼 변하지? 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공차를 찾아볼게. 첫 번째 방법은 세 번째 항이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 뭔지 몰라요가 2번 더해졌어요 라고 보는 거지. 그게 오라는 거야. 일곱 번째 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 D가 몇 번이야 이거는? 7이니까 6번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11이야 라고 해서 12개 미지수 2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 됐잖아. 그래서 빼가지고 4D가 6이니 그쵸? D가 2분의 3이구나. 공차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첫째 항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넣으면 되겠지. 첫째 항 더하기 3 해서 5가 나왔으니까 첫째 항은 2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일반항을 써라고 하면 줄 수 있겠다. A에는 첫째 항이 플러스 n-1에 공차 2분의 3 정리해주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공차를 찾은 거지.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고 사실은 이 생각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차라는 게 일정 간격이라는 거잖아. 자, 그럼 3항하고 7항의 차이는 내가 H7항을 구할 때 꼭 첫째 항부터 찾아야 되냐 이거야. 중간 어딘가 알고 있는 거지. 이놈 세 번째 항입니다. 에다가 공차가 뭔지 몰라. 몇 번을 더해야 3항이 7항으로 변신하냐. 세 번째 수와 일곱 번째 수 사이에 몇 칸이 있느냐. 몇 칸이겠어? 응? 100칸. 그렇지. 703칸이지. 첫 번째 수와 n번째 수 사이에 n 빼기 1칸하고 똑같은 거야. n 빼기 1이잖아. 그럼 이거 뺀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4구나. 그치?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A7항이 11이니까 A3항은 5고 나중수에서 앞에 수를 빼고 몇 칸 떨어져 있지? 등분하는 거야. 등분. 4등분. 왜냐면 공차니까. 이걸 찾아도 되겠죠. 됐죠? 그래서 공차를 찾는 방법은 연립방정식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되면 자, 실제로 찾을 때는 너가 편한 방법으로 써. 결국 A랑 공차,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등차수를 다 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공차만 찾고 싶을 때라든지 아니면 공차의 성질을 이용해야 될 때는 이 몇 번째 항 사이의 차이지 차를 구해야 공차가 나와. 그치? 빼봐야 뭘 더해서 만들었는지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무슨 과정이랑 똑같냐면 이 직선 위에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기울기 알려주고 그 다음에 0,-1이잖아요. 딱 긋고 직선을 찾잖아. 그치? 조금 푸어나면 어떻게 해? 점두개 알려주죠. 점두개. 그걸 꼭 이 점 알려주지 않죠. 뭐 3, 얼마라든지 그 다음에 7, 얼마라든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근데 점두개 알았으니 내가 기울기 찾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은 뭐 찾다 보면 나오는 거지. 그쵸?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차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의 규칙들을 찾아 나갈 거야. 등차 수열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 일반항 찾아라, 몇 번째 항이 얼마냐, 1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또 배우게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열은 제일 처음에 이게 쉬워서 이걸 했지, 등차 수열이 세상의 모든 수열은 아니죠. 그렇지?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함수를 배웠을 때 fx는 x제곱 배웠다 이거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이차함수야. 근데 이것도 an을 n제곱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대신에 1, 2, 3, 4만 넣을 수 있다 하면, 아니 첫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4고 세 번째 항은 9고 그 다음 16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추론할 수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 뭔가 많이 찍잖아. 이거 뭐 이 쉬워지, 그치?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게 뭐 차가 일정한가?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 곱하기 얼마 해서 나오나? 그것도 아니고. 그치? 그냥 보고 아는 거야. 그냥 1이 있었어, 2분의 1 있었어, 3분의 1 있었어. 그 다음 뭐겠어? 3분의 1이지. 그럼 5분의 1이죠. 야, 이거 하나 써봐라고 하면 뭐 이론이 필요해? A, 얘는 야 n분의 1이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규칙을 찾을 때는 꼭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물론 등차 등비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뭐 빼보고 뭐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숫자를 보고 규칙성을 잘 찾는 게 그 요즘의 수능 내신 마찬가지예요. 수열에서 핵심은 그거야. 규칙을 그냥 뭐 수상한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찾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자. 첫 번째는 알겠죠? 2, 5, 8, 11이야. 2, 5, 8, 11. 일단 뭐겠어? 이게 이제 뭐겠어 생각하는 동안 너 더하기 3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아우 잘하네. 그렇지. 두 번째 한다. 이렇게 잘해 갑자기. 공차가 3이고 숫자형이 6 곱한 거야? 됐어. 그치? 맞죠? 2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항 2니까 6 곱하기 7 빼기 1 곱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치? 자, 이거 등차 수열인 거 알았어. b는 뭐냐? 1, 3, 그 다음 그래? 그 다음 27이면 이건 81이겠지. 그쵸? 식으로 좀 써보면 이건 3의 빵승이니? 이건 3의 1승이고. 그럼 이제 몇 번째 아니야? 8번째야? 3의 몇 승이라고 쓸까요? 7승. 근데 계산 안 해도 되죠. 좀 큰 수 나올 거야. 이게 A의 7번째 아니다. B의 C 한번 찾아봐. C, D, E, F. 마지막 거 F다. C, D, E, F 다 찾아봤어. C는 왔다 갔다지. 주어가 조금 헷갈릴 거고. 마이너스 20승. 그렇지. 일단은 절대값은 2의 1, 2, 3, 4승이니까 2의 10승이고. 근데 양수냐 음수냐가 궁금했는데 첫 번째 홀수 번째가 양수, 짝수 번째가 음수니까 짝수 번째라서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규칙 자체가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지? 부호 변화도 관찰이 되죠, 당연히. D를 볼까? D는 뭐지? 짜증나죠? 감이 안 잡히지. 감이 감이 안 잡히지. 안 잡히지. 그러니까 봐봐. C는 짝콜 맞지? 두 개 끊어서 부호를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했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하나의 규칙으로 쭉 간다라는 생각을 좀 접고 3개씩 끊어볼래요? 그렇지. 선생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우리 오메가 할 때 3개씩 끊어서 보기, 6개씩 끊어서 보기가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 2, 3, 4, 5, 6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끊어보는 기술도 간혹 쓴다.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건? 12번째면 이거 3개를 더 쓰면 되지. 그러면
1, 2, 0, 2, 3, 4, 2, 4, 5 두 개 빼서 4, 3 이렇게 되나? 맞나?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3이라는 거 알았죠? 그치?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찾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12번째를 물어본 이유가 있지. 그 3개씩 묶어서 규칙이 일정하니까 너가 각 묶음의 꼬랑지만 봐도 되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앞에를 다 안 찾아도 이게 3이라는 건 알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수열에서 뒤에 뭐 16번째 찾아라고 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하겠죠. 그치? 3개씩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16은 5묶음이 풀 버전으로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묶음의 첫 번째 수야. 그러면 첫 번째 수야. 1, 2, 3으로 진행해.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묶음의 6번째 묶음의 첫 번째 수죠. 그러니까 6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게 군수열이야. 묶어서 본다 이거지. 별다른 게 없다. 됐죠? 끊어서 보기도 한다. 2 봅시다. 2 뭘까? 2는 도전이 같은데. 이거에서 놀려고 하면 제일 재밌어. 초딩들은 잘 찾더라. 초딩스러운 애들 있잖아. 별거 다 해보거든. 좋아. 훌륭한데? 너 처음 생각은 뭐였어?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볼까? 처음에 뭔 생각을 해봤지? 그냥 이제 빼고 이렇게. 그렇지, 처음에 그렇게 해봤지. 이거 1 좋은데, 3분의 1 마음에 안 들어. 6분의 1인가? 그치? 근데 뭐, 1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은 돼. 이게 마이너스 1이건, 다음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뭐, 더한 숫자만 쓴 거야. 빼기 3분의 1을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 빼기 6분의 1을 만들었고, 그 다음 빼기 10분의 1을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가 있어? 또 모르겠죠. 그치? 1, 3, 6, 10부터가 좀 이렇게 간단한 수열은 아니거든. 하여튼 선생님이 소개했다는 게 뭔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분모가 여긴 잘 안 보여. 뭐 작았다 컸다? 하나만 더 써줬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6분의 2니까 이제 3분의 1 써주면 못 짜증내지.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게 진짜로 찾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가 필요한 거지.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가 변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잖아. 그러면 9번째 항을 못 구하는 아이는 없어. 근데 골탕 먹어라 라고 하면서 계산을 쓱 해버렸잖아요. 약분을 막 해버렸어. 원래 우리가 4분의 1이라는 수를 보고 2분의 1이라고 약분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수열에서는 계산을 해버리는 순간 규칙성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야.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가 문제를 풀다가 수열을 봤을 때
계산을 하고 싶은 욕심을 잠깐 멈춰라. 식을 그대로 남겨놓고 관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낼 때 계산을 해라 라는 거야. 그죠?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이었습니다. 얘 이름이 조화 수열이지만 이름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분모의 상태, 분자가 상수고 분모가 1, 2, 3, 4, 5 이렇게 나는 수열이죠. 그 다음에 F 볼까 F? 마지막 거. 이게 상당히 재밌는 수열인데. 이게 더하기 수이잖아요. 그렇지. 0 하나 있고 3 하나 있고 8 하나 있고 이게 커지니까 일단 순차적으로 커지는 게 보이니까 이거 7번째 정도면 내가 지금 원래 그냥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5개나 써져 있는데.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최대 2제곱 맞지? 이거 천재 아니야? 재능이 있는데 수열에. 맞아. 그러니까 이게 0, 3, 8 이제 커지는 게 3, 5 여기가 7, 9에서 어떤 애들은 여기다 이제 11을 더해. 그럼 이게 얼마냐? 35잖아. 어떤 애들은 여기다 이제 그럼 얼마 13 더해야 되는 거야? 그치? 48이야. 이제 여기까지 써주잖아. 그러면 선생님 계속 줘. 그러면은 63, 그 다음에 80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진 않지만 일정한 규칙으로 다음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3 더하고 5 더하고 7 더하고 보니까 그 다음 뭐 더하는지 알아서 7번째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등차랑 비슷한데 차가 일정하진 않고 이러면 개차수열이에요. 개차. 차수열. 차가 또 다른 규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1 빼기 1 4 빼기 1 뭔가 좀 허전하잖아. 그치? 커지는 패턴이 2제곱 빼기 1 3제곱 빼기 1 4제곱 빼기 1이었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거야. 사실 본질은 0, 3, 8, 15, 24, 35, 48인데 얘를 찾아내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쵸? 그리고 얘를 일반항을 쓸 때 결국은 그러면 A, N을 써봐라 라고 하면 N제곱 빼기 1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수를 보고 내가 1씩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거지. 사실은 0, 3, 8, 15, 24 이 수열은 개차 수열이고 이 수열의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써지나?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만들어졌어 라고 써지지. 근데 개차 수열은 다음 거는 앞에 거에다가 뭔 식을 더해서 만들어. 얘네거는 식. 그럼 여기서는 n 더하기 2n 더하기 1이거든요. 이것까지 이제 나중에 진짜로 이제 그거를 다 선행이 아니고 다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에 일반항을 찾는 것도 하고 이건 수학적 기납점에서 이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치? 얘를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첫째가 좀 이상하다. 이게 좀 빼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맞는지 봐봐. 첫째 양은 여기 안 맞네. 저 차이가 5일 때 A에는 3 나오는 5에서 차이가 그럼 딴 거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차 수열까지 다 봤어. 그러니까 수열의 규칙의 패턴은 차나 B, 그 다음에 끊어서 보기 역수, 그 다음 차가 일정하지 않고 다른 식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등차 수열 아까 했죠. 등차 수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 차를 공차라고 부르고 다른 방식으로 다음 항은 직전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치?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D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항이 있었어. 이만큼이 D야.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두 번째 항이지. 여기다가 또 D를 더하래. 이제 이게 세 번째 항인 거야. 그럼 내가 세 번째 항을 직접 여기로 구할 거면 D가 2개 있다.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A1을 더하면 A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겠죠. n에 관한 1차 수열. 등차 수열을 알고 싶을 때는 일단 등차 수열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 첫째 항을 알고 공차를 알면 되는데, 아무튼 두 개를 알면 된다 이거지. 두 개를 알면 된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등차 수열을 조금 자세히 볼 거고, 등비 수열도 조금 자세히 볼 거야. 이게 등차 등비 수열 첫 번째 수열에서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수열인데, 만약에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라고 숫자 3개를 써놨어. 그럼 이 3개의 숫자는 A를 기준으로 하나는 D를 뺀 거고, 하나는 더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세 수의 차가 D로 일정하죠. 그치? 왜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쵸? n번째 항을 쓰고, 그 앞에 항을 쓰고, 그 다음 항을 썼다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이라면 A의 n항에서 A의 n-1항을 뺀 것이 AN 플러스 1항에서 AN을 뺀 것과 같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놓고 그냥 이렇게 길게 쓰니까 좀 복잡해서 이렇게 바꿔본 거야. 얘네끼리 모여 라고 한 거야. AN을. 그러니까 가운데 항이지, 가운데 항. 옮기면 2 곱하기 AN은 A의 n-1랑 더하기 AN 플러스 1항이 되겠지. 그래서 이 수열이 만약에 숫자 3개가 있는데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면 어떤 특징을 하나 알아낼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 두 항의 합을 2로 나눈 것과 같다. 근데 우리는 숫자를 2개 더해서 2로 나눈 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이라고 부르죠. 그치? 이 두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럼 평균을 구했더니 가운데 게 된대.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의 가운데 수잖아. 그래서 얘가 특별히 계산식이 쉽기도 하고 잘 써먹기 때문에 얘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얘는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고 불러. 내가 이걸 쓰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했거든.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써가지고 그래서 처음 배웠을 때 조그맣게 미안하다 그랬었는데 중항이요. 그렇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가운데 수는 양쪽 두 수의 평균과 같다는 시덥지 않은 사실이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의 가운데 수를 알면 양쪽 두 수의 평균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1하고 세모가 있고 9가 있어. 너 가운데 수 찾아. 이게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세모 빼기 1이 9 빼기 세모와 같다 라는 과정을 거쳐서 2의 세모는 10이니까 세모가 얼마냐면 5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씩 더해야 되는지 암산을 빡 해가지고 4를 더하면 되겠구나 해서 5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9에서 1을 빼서 2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차를 찾아서 4였어. 그래서 4를 더할 수도 있겠지만,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야, 너 가운데 있는 5는 양쪽 두 개의 평균이지롱, 이렇게 구한다 이거야. 그치? 뭐 새롭진 않네. 그치?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 더하기 5 더하기 9를 계산하는 방식인 거야.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5, 6 더하기 4, 뭐 구해가지고 15 이렇게 나오겠지. 어떤 사람은 이게 숫자가 예쁘니까 1 더하기 9에서 10하고 5를 더해 15라고 하겠지. 근데 등차 수열을 아는 사람은 간격이 똑같군. 5 곱하기 3. 그치? 세 마리의 평균이 5야. 그러니까 양쪽 두 개의 평균이 5고 가운데도 그 값이랑 똑같으니까 세 수의 평균은 그냥 가운데 거겠죠. 등차 수열은 수가 홀수개가 있잖아. 만약에 1, 3, 5, 7, 9가 있어. 다 더하래. 그러니까 가운데 평균이 너잖아. 5가 5개 있는 거랑 똑같죠. 우리 2차 함수에서 대칭축 봤던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을 구할 때는 가운데 있는 것만 알면 된다 이거야. 5가 3개 있어요.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아니고 2 곱하기 3이다.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 합을 구하는데 이용될 거야. 3개만 그럴까요? 5개도 마찬가지고 7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지? 수가 홀수개 있을 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가 않죠. 그지? 자, 그래서 등차 중앙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공차는 빼서 구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수는 양쪽 두수의 평균이라고 표현된다. 그치? 등차수를 이룬 세수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상은 양쪽 두수의 산술 평균, 산술이랑은 더해서 나눈 거야. 기하 평균은 산술 계산할 때 하지. A 더하기 C 나누기 2가 산술 평균이고 A 곱하기 C 루트가 기하 평균이죠. 그치? 산술 평균 같고 등차수를 이룬 세수를 쓸 때도 그냥 A, B, C 이렇게 안 쓰고 가운데 기준으로 쓰면 장점이 뭐겠어? 세 개를 더했을 때 얼마인지 예쁘게 나오죠. 그치? 그 다음 뭐 곱하기도 괜찮게 나와. 계산식이 쉬워. 그 다음 그 공차가 얼마인지 눈에 보이지. 그치? 그래서 문자 3개를 잡아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써야 될 때 가급적 문자는 줄여 쓰는데 가운데 수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야. 됐죠? 이걸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할 거야. 다음 페이지. 등차 수열 이루는 수가 이제는 3개가 아니고 5개가 아니고 n개가 있었다고 하자. 11개만 쓸까? 11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첫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야. 세 번째야. 그래서 11번째 수는 A 플러스 10D. 그 앞에 거는 A 플러스 9D.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냥 일반적인 수열 방식으로 쓰면 세 번째야, 11번째. 이렇게 있자는 거잖아. 자, 이게 등차 수열이래. 그럼 내가 이거 다 더한 거 알고 싶거든?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6번째 합이 있는 거 알겠어요? 6항이 있고 앞에 5개, 뒤에 5개에서 11개의 숫자가 있지. 그치? 근데 가운데 수를 어떻게 찾았냐면 1하고 11의 평균으로 잡았어요. 그게 딱 가운데 숫자잖아. 1 더하기 10을 나누기 하면. 그러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내가 그 앞에 5항하고 7항 사이에 그 두 개의 합을 알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A 4항하고 A 6항도 알고 싶어. 두 개씩 더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게. 88. 그치?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면 A 6이 2개죠. 그치? 평균이니까. 양쪽 두수는 2로 나눈 게 가운데 거니까 2개 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2개야. 얘랑 얘랑 더하면 달라져? 똑같지? 아니 이걸 기준으로 빼고 더했잖아. 빼고 더했으니까 사실은 이 두 수의 합도 똑같고 그 앞에 3항, 9항도 합이 똑같고 제일 첫 번째 거랑 제일 끝에 것도 합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놈의 정체가 뭐야? A6이죠. 이게 전체적인 평균이잖아. 두 개씩 묶어서 봤을 때 평균이 11개 있어. 라고 하면 되지. 전체 다 더하고 싶다. 평균값이 A6이야. 봐봐. A6 1개 있고 이 두 개 더한 게 하나 있고 몇 개 나와? 이 두 수의 평균, 이 두 수의 합은 2 곱하기 A6이죠. 처음 써볼게. A6이 하나 있어. 양쪽 두 수의 합은 A6이 2개 있는 거랑 똑같아. 근데 A6이 2개 있는 게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11번 A6이잖아. 근데 뭐 이것도 좀 피곤하니까 야, 그 평균값이 얼마라고? A6이잖아. 그럼 가운데 딱 잡고 양쪽 평균들을 다 해봤더니 두 개씩 묶어서 평균을 해봤더니 다 A6이야. 그럼 전체 11명의 뭐 합을 알고 싶어. 11개의 합을. 평균이 A6인데 그럼 다 더하면 A6이 11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등차 수의 합을 아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1이다. 공차가 한 3인 등차 수열이 있었다. 내가 첫 번째 항부터 이 수열의 11번째 항까지 구하고 싶다. 첫째 항은 2이고 11번째 항은 뭐예요? 이 11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10 곱하기 공차 해서 31이지. 그치? 그럼 이 11개의 숫자의 전체적인 평균은 1 더하기 31 나누기 2라는 거야. 어떻게 봐도 등차 중앙은 한 가지 값이거든.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 볼 수도 있지만 요놈도 등차 수열이잖아.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이고 그 몇 개 있다고? 11개 있어요. 라고 하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11개 합을 구했죠. 그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조금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내가 얘를 표현을 할 때 첫째 항 적고 쭉 가서 이번에는 마지막 항이라고 쓸게요. n번째 항이야. L은 이러면 좀 더 잘 보여. 자, 1항하고 끝항하고 더하면 A 더하기 1이지? 나누기 2 하면 뭐 이게 등차 중항이겠지? 이거 하고 얘하고 더하면 A 더하기 1이지? 진짜로 똑같지?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A 더하기 1이죠? 똑같죠? 그치? 딱 펼쳐놓고 뿅뿅뿅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걔네 둘의 합은 뭔가 있겠죠? 그치? 내가 이거를 다 더한 것을 구하고 싶은 거야.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아 지금. 자, 이런 거 S라고 해. 서메이션 다 더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얘는 내가 이걸 이용할 건데 얘를 쓸 때 첫 항, 끝 항 더해서 상수 두 번째 항, 뒤에서 두 번째 항 더해서 상수니까 순서를 거꾸로 쓸게. L 더하기 L 빼기 D 더하기 L 빼기 2D 이런 식으로 쓰고 역선을 쓴다는 거지. A 플러스 2D A 플러스 D A 이렇게 써졌다고 하면 왜 이렇게 썼을까? 위아래로 쭉 더하려고. 그럼 이제 줄만 맞춰 쓰면 좌변은 내가 원하는 값의 2배고 우변은 이렇게 더하면 상수니까 그치? A 더하기 L이 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같은 값을 더할 때는 곱하기를 처리할 수 있지. 몇 개 있느냐만 확인하면 되죠. 나는 n개를 더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AN이고 사실 알고 봤더니 첫째 항 더하기 n-1의 D로 구해지는 값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마지막 항 n개를 더했어. 그치? 맞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n개의 숫자에 대해서 1항부터 숫자 n개의 합은 이렇게 표기해요. 여기다 n을 붙여 몇 개 더했는지를 써줘야 되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2분의 a 더하기 l 곱하기 개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첫 항과 끝 항의 평균이니까 수열 전체의 평균이고 등차 중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의 특징에서 나온 합이에요.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은 끝항을 내가 매번 구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알려줄 땐 첫째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고. 그걸 이용해서 잘 써보면 직접 계산을 하려면 식이 조금 구체적으로 돼야 되겠죠? 첫째 항은 A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n-1의 D라고 -1의 D라고 일반 항은 그냥 풀로 다 쓴 거야. 곱하기 n이야. 그치? 식이 좀 길어. 2분의 2 곱하기 A A1 생략할게요. 플러스 n-1의 D 곱하기 얘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이런 사연이 나왔다. 일단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등차 중앙이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더하기 어떻게 했다? 이렇게 더한 거랑 저렇게 더한 거랑 똑같게 만들어준 거지. 맞아요? 근데 A1이 2의 1이랑 똑같거든요. A1이 저 이제 A1 더하기 1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그 1을 생략한 거야. 번호 천자 굳이 붙여야 돼. A1은 첫째 항이라고 보통 써.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한 공식을 써먹으려면 일단 개념적으로 뭐다? 평균 등차 수열은 곱하기 개수인데 평균은 한편으로 첫항 끝항 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등차 중앙이라고 한글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등차 중앙이 뭔지 알면 합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몇 개 더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길게 일반항으로 쓰면 첫째 항을 알고 공차를 알고 그럼 등차 수열을 안다는 거잖아. 그리고 개수까지 알면 다 알 수 있다. 그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d야.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식이지. 2차식. 그 n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치? 첫째 항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공차가 얼마인지 알려줬을 때 n값에 따라 등차수의 합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등차수의 합 공식 나와 있습니다.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은 거기 이제 SN은 A1부터 AN까지 써져 있잖아요. 이제 수열의 합 단원을 할 때는 본격적으로 합만 다룰 때는 S라는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 돼. 1항, 2항, 3항 빠짐없이 다 더한 거야. 그리고 첫째 항부터 더한 거예요. 뜬금없이 세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으면 이 표현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표현을 빌려와야 돼. 아시겠죠? 1항부터 차례로 빠짐없이 더한 것을 SN이라고 하고 그것이 특별히 등차 수열이라면 평균 곱하기 개수로 합을 구한다. 그런데 그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반항을 집어넣으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t 여기서 공식 길다. 그치?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잠깐 쉬었다 와요. 쉬었다가 등차수를 일반항 좀 찾아보고 심심하면은 여기 이게 수원이 페이지가 없어. 필수 문제 이래. 페이지가 날라가고 뭐야? 그치? 그래서 상당히 곤란해. 여기 이 문제 한번 풀어봐봐.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계산 좀 복잡하고 아주 쉬운 문제는 뺐어요.